자, 보자. 세 번째 얘들아. 우리 얘들아, 전국시대 말기에 진이 나머지 6개 나라를 통일하기 직전에 살았던 사람이야. 오케이? 예,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법가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알려진 사람인데, 순자의 성악설을 계승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순자의 제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역사학자도 있긴 한데, 실제로 순자를 어마어마하게 따르고 이제 좋아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미 순자를 배워서 알지만 얘들아, 순자는 기본적으로 육아 사상이야. 근데 이걸 이제 얘들아 변형해서 일반 이제 법가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반 이제 정리한 사람인데, 차이가 뭐냐? 이게 똑같이 얘들아 인간의 이기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중시 여기는데, 잘 봐봐. 순자는 우리가 앞쪽에 성악설 봤지만 순자는 예를 통한 교화를 인정을 해. 설마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너희들한테 강의해서 순자는 예라고 하는 개념을 확대하고 사회 규범과 제도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이기성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놓고 본 거야. 그런데 한비자는 그걸 안 믿어요. 사실상 뭐야? 우리가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봐. 우리의 이기성이 교화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인간의 이기성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튀어나온다고 놓고 보는 거야. 말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얘들아 이기적 본성을 억제를 해야 돼.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강한 뭐야? 법치를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당시에는 얘들아 생각해봐봐. 신분제 사회잖아. 그러면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이런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누구야? 왕이야. 이 법치의 핵심은 이제 왕이야. 그래서 이기적 본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덕목으로 법과 술을 얘기해. 술은 저기 뭐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알코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한자 술이라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술수라고 하는 말 알지? 오케이?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얘들아, 왕이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기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야. 말 이해되지? 자, 순자는 이제 이런 얘기에, 어차피 왕은 얘들아 한 사람이고 국가는 넓어. 그럼 여기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등용을 한 거야. 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완벽하게 얘들아 순자에게서 가져와. 기억나니? 네. 순자가 능력에 신분과 관계없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등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 사람들을 등용을 하고 책임을 맡기는 거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상필벌이라고 얘기해. 얘들아 한자어 거기 봐봐. 신상필벌에 신자가 무슨 뜻이니? 믿을 신이야. 왕이 정한 법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뭘? 상을 주는 거야. 근데 이걸 어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벌한다. 오케이? 그런데 봐봐. 자기가 얘들아 데려다 쓴 이 관료들도 기본적으로 내면에 이기성이 있어. 이놈들에게 권력을 주면 이 권세 때문에 이기적인 본성으로 행동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왕은 그들을 철저하게 통치하는 술수가 필요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예. 그러니까 사람들 내면에 한편으로는 공포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술수라고 하는 건 뭐야?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이야. 조정이 아니라 조종이라고 해야겠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응?
사마천의 그 사기편에 보면 한비자에 관한 부분이 쭉 나와 있어. 여기 한자가 얘들아, 우리가 한국 할 때 우리 나라 한자 쓰잖아. 그 한자야. 진나라 바로 옆에 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 거기 출신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황제로 부르는, 근데 아직 시황제가 되기 전에는 이제 진나라 왕 정이라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우연히 한비자 책을 읽어보고 이 정이, 그러니까 시황제라고 불리는 나중에 이 정이 꼭 한비자를 만나야겠다고, 이 사람을 만나서 한번 얘기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한나라에서 관료로 있는 거야. 자기의 적국이야. 그래서 한을 쳐. 진나라가 한을 치고 나서, 근데 이미 진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성장해가지고 강대국이 됐고, 한은 이 강대국이 됐다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화친의 대가로 한비자를 넘기라고 얘기해. 그 정도로 진왕정이 아꼈던 사람. 그래서 한비자가 어디냐면, 한비자가 뭐라고 해야 될까? 포로 비슷하게 진나라로 와요. 그리고 이제 진나라하고 한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시황제하고 한참. 그러니까 시황제가 이제 한비자한테서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워요. 그런데 이제 어찌 되냐면 이 한비자가 한나라 출신이잖아. 근데 자기 이제 통일 전쟁을 해야 되고 한을 무너뜨려야 돼. 오케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시황제 밑에 있었던 그 책사 중에 한 명이 한비자하고 동기야. 같이 순자한테서 배웠다는. 그러니까 이사라고 하는 동기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한비자를 되게 시기했대. 그래서 이제 진왕한테 이제 다른 관료들이 계속 어떻게 이간질을 시킨 거야. 결국에는 한비자는 한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한비자가 얘기하는 조언을 그대로 받았다가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 한비자가 하는 얘기가 어떤 측면에서 한이 한비자를 첩자로 우리에게 보냈을 수도 있다. 결국엔 그 말에 이제 진왕정이 고민을 하다가 한비자를 가둬요. 가두고,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모셔도 와가지고 가두는 게 폼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보낼까 말까 하다가 보내면 한을 위해서 우리에게 나중에 칼끝을 돌릴 거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결국에는 가둬놓고, 아니 진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사가 와가지고 아무래도 네가 죽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약을 줘요.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한비자는 이제 자기가 여기서 사형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비참하게 죽을 바에 그냥 스스로 자살을 하자고 그냥 자살을 해버렸어요. 근데 정이 그걸 모르고 아무래도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한비자를 풀어주라고 했는데 이미 한비자는 죽어버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 이제 그게 기록돼 있거든. 당시에 이제 난세 영웅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디어하고 책사로, 근데 이제 그 시대를 이제 견디지 못하고 자기는 죽어버리고, 그 이제 이 사상이 진왕정, 나중에 이제 시황제를 결국에 만들게 돼. 요 이제 법과 술, 물론 이제 하나 더 있어. 세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우리 책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죠? 순자하고 차이 이해되지? 오케이. 근데 한비자가 이제 우리의 이기적 본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한 법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한비자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해. 강한 법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생존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하게 몰아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기본적으로 생계를 갖고 사람들을 강하게 몰아치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사람들은 뭐해? 저항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계를 보장해 주면서 법치를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육아하고 약간 비슷한 것도 있고. 이해됐죠?